하나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저희 유준희 수석 연구원님 나와 계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기업 평가에서 음, 하나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유준희 수석입니다. 기다리다 지치셨죠? 네, 목이 좀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지금 근데 한편으로는 퇴근하실 분들은 퇴근하셨기 때문에 우리 수석님께서는 또 편안하게 진행을 네,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그룹은 주제어가 나쁘지 않습니다. 방산조선 약진 따른 포트폴리오 효과 발현. 그런데 디레버리징은 숙제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런 틀 하에서 그 6개 꼭지를 잡아주셨고, 일단 첫 번째로 그룹 신용도 변동 가능성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 신용도 변동 가능성에 관한 건데요. 중단기적으로 그룹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산과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그룹 전반의 영업 현금 흐름이 양호할 전망이어서 개선된 그룹의 현금 창출력과 자구 계획을 감안할 때에 재무 안정성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의 외형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익성의 경우 2024년 이후 턴어라운드 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선 그룹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순차입금이 계속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업 현금 창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순차입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들어 커버리지 지표가 소폭 하락세로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룹의 주요 모니터링 요인을 꼽아보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케미칼과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실적 회복 수준이고 다음으로 방산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 추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구 계획을 통한 디레버리징 수준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그룹 통합 신용도는 주하나, 하나에너지,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상 4개의 계열사 신용도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합니다. 음, 작년에는 하나오션이 주력 계열사에 포함되었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연결 기준에 편입됨에 따라서 주력 계열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급 전망을 보면 하나솔루션이 부정적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긍정적인 상태인데요. 어허, 두 개 네. 회사가 그룹 신용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음,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 자산, 에비타 비중을 평균해 봤을 때 하나 솔루션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8% 정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음, 이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등급 방향성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솔루션은 주력 사업이 부진해서 영업현금 창출만으로 과중한 재무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체적인 재무 개선 방안을 계획해서 차입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실적 호조 속에 유상 증자로 재무 구조까지 개선하면서 향후 투자 여력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음, 그룹 내에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업체는 4개입니다. 하나오션, 하나호텔앤드 리조트, 하나엔진, 하나모멘텀인데요. 음, 모두 자체 신용도가 트리플 B급 이하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이 한 노치 반영되었습니다. 4개 업체 중에서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은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상태인데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고가의 잔고를 기초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재무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을 반영했고요. 하나엔진은 양질의 수주 잔고를 토대로 실적 호조가 지속되면서 음, 우수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을 감안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주하나, 하나에너지,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질적인 지원 주체라서 통합 신용도와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본론을 앞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퀘스천으로 역시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관련 이슈는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관련 이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하나 솔루션의 이제 주력 사업은 케미칼하고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케미칼 같은 경우 2024년 이후에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모듈 가격 반등, 주택용 에너지 사업 실적 가시화로 올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분기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케미칼 부진을 충분히 보강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그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24년 4분기부터 전체 영업 수익성이 BEP를 상회하고는 있는데 한 자릿수 초반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그 절대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투자 부담으로 순차입금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음,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11.3조 원을 기록한 걸 알 수 있고요. 커버리지 지표는 올 상반기에 11배로 하향 변동 요인을 충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실적 회복 수준과 더불어서 자구 계획을 통한 차입 부담 완화 수준을 모니터링해서 등급 방향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하나솔루션의 향후 실적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음, 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부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에 신재생 에너지 부문 실적 회복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그 말레이시아 등 생산지 쪽에서의 셀 출력 저하로 인한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AMPC가 축소되고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는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8월 들어서 셀 품질 이슈가 해소되면서 9월부터는 미국 내의 모듈 생산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3분기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실적은 개선될 걸로 예상합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북미 지역 모듈 수급이 양호할 전망이고요. 또 발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서 다운스트림 실적 가시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산 우회 수입 경로였던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면서 올 상반기 4개국의 수입 비중이 축소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미 모듈 수급이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이 향후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전망인데요. 이러한 점은 하나 솔루션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음, 반면에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OBBBA가 발효되면서 투자세액 공제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중장기 기대 수익이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감안해 봤을 때 추후에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예, 두 번째 계열사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 기준에 하나 오션이 편입됨에 따라서 방산과 조선이 이제 주력 사업이 됐는데요. 방산업은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쟁 구조가 제한적이고 또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신규 수주를 이어감에 따라 양질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방산 부문 수주 잔고가 4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납품 일정상 2026년까지 채산성이 높은 해외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해양 부문 역시 LNG선에 비롯해서 다양한 수주 확대에 힘입어 3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산 부문의 주요 수출 관련 수주 물량은 폴란드,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어 있고요. 제품별로 보면은 K9 자주포, 천무 등으로 다양하게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양질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중단기 영업현금 창출력이 우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EBITDA 마진이 10%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 상향 변동 요인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그룹의 현금 창출을 지지하는 주력 사업부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1.3조 원, 2.9조 원의 유상 증자를 완료해서 대규모 자본을 확충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주요 재무 지표가 개선되고 중장기 투자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기적으로 미국 원료 화약, 추진체 공장 구축, 해외 방산 JV 설립 등의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면서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향 변동 요인인 순차익금 EBITDA 1.5배를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계열사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하나오션은 20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양호한 수주 여건, 저가 물량 비중 축소, 그리고 높은 성과의 수주 물량 등으로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잔고내 저가 물량이 10%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요. 고가 수주권이 확대되면서 이 비중은 축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해양 재건 정책을 강화하고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이 조선업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미국은 상선 및 조선소 투자 관련 법과 군함 해외 건조 관련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한 상태인데다가 USTR은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우호적인 사업 환경 속에 영업현금 창출력이 제고되고 운전자본 부담이 완화되면서 향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에 대응하면서 재무 음, 안정성이 음,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음. 신용도 상향 모멘텀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침 뉴스에서 봤던 플리 조선소가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네요. 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이고요. 자, 관세와 OBBBA, 미국의 정책 변화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그룹은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룹 내에서 미국 정책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음, 부문, 음, 즉 음, 태양광 사업인데요. 그렇죠. 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앞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케미칼 부분을 잠깐 짚어본다면 이 케미칼 부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미중 갈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케미칼 부분에서의 그 관세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구조적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서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언제든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주요 정책 변화는 OBBBA에 담겨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인을 보면요. 미국이 자국 내에 중국산 태양광 소재 및 부품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대중국 관세를 강화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네,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부정적 요인도 있어요.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조기 종료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중장기 미국의 태양광 수요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하지만 이제 핵심 사항인 AMPC와 관련해서는 큰 변동 사항이 음, 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과 부정의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고 AMPC 변동 사항이 없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 미국의 정책 변화가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어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책 위험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음, 음, 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퀘스천인데요. 부진한 업황 지속되는 케미칼 부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수석 연구원님 화학과 출신이시죠? 네. 네. 진짜 최고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미칼 부문은 중단기적으로 업황 턴어라운드가 불투명해서 부진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는 있지만 미국 관세 위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우세해서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중국 주도의 신증설 계속되고 있어서 그 공급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음, 네,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음,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틸렌, 프로필렌 스프레드가 뭐 등락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로마틱 계열 제품인 PXSM도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케미칼 부문에 속한 계열사들 실적을 좀 보면요.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앤 케이블, 좀 고부가 제품이죠. 그리고 가성소다. 이런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용 제품 마진 약세가 크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향후에도 실적 회복이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토탈 에너지도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 속에 석유화학 제품 마진 약세가 특히 이제 PX 마진 약세가 커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 NCC의 경우에는 기초 유분에 특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급 과잉에 따른 그 기초 유분의 마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에 흑자 전환이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이제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 네, 방향에 대해서 네, 밝힌 바가 네, 있는데요. 네. NCC 설비를 270에서 370만 톤 음, 정도 감축하겠다. 또 네.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 재편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재정적인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해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업계 내 구조조정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기업들의 어떤 자율적인 그 사업 재편 노력에 대해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우랄 오일의 뭐 노이즈 이런 것들이 거치는 부분에 대한 기대는 이제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조기 종료될 것처럼 예상을 네,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예, 우랄 원유로 인해 중국산이 좀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음, 아직까지도 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좀 제거되면서 뭐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영향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기대는 크게 유의미한 기대를 하고 계신 않다. 지금의 예, 네, 상황, 네, 수급 네, 상황을 이렇게 역전할 네, 네, 정도의 네, 효과는 네, 네.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채성 자본 조달 과정에 수반된 잠재적 재무 부담이 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의 경우에 이제 부채성 자본 조달이 단기간 내에 상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부채성 자본 조달은 PRS 신종 자본과 같이 부채 성격이 내포되어 있지만 자본으로 분류되는 자금 조달이잖아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하나그룹의 부채성 자본 조달 규모는 약 3.5조 원 정도입니다. 음, 그간 그룹의 원활한 차환 이력, 또 그룹 전반의 영업현금 창출력을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채성 자본 조달이 상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네, 판단합니다. 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종자본증권은 하나솔루션이 발행한 7천억, 그리고 하나오션에 2.3조 원이 있는데 이 하나솔루션이 발행한 거는 콜옵션 행사가 3년 후에 가능하고 또 실질 스텝업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3년 후에 실질 상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 그리고 음, 하나오션 거는 매년 말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지만
실질, 스텝업 금리가 매우 낮아서 실질 상환 부담은 또 네.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PRS의 경우에는 하나 솔루션이 Q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활용해서 거래한 한 건이 있습니다. 음, 하나 솔루션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뭐 파산 회생 절차 등의 개시를 진행하는 등 몇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될 때 즉시 기초 자산을 매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네. 부채성 자본주도과 관련해서 하나그룹의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뭐 계열사들의 영업 실적과 투자 성과 발현 여부, 또 이미 조달된 자금의 원활한 차환 음, 여부, 음, 음. 그리고 그룹의 부채성, 자본 조달 규모. 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그룹의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최근 5년 투자가 많았던 그룹 중에 하나긴 한데, 최근 5년 그룹의 투자 방향과 성과, 그리고 재무 완충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하나그룹은 이제 캐펙스와 지분 투자가 모두 활발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펙스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솔루션의 미국 태양광 설비 신설, 이게 가장 컸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케미칼 증설이 이제 주요 투자 내역이었고요. 지분 투자 측면에서는 2021년에 RES 메디테린의 인수, 또 2023년 하나오션 인수, 요게 규모가 컸던 거래였습니다. 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자금 부담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룹 전반의 차입금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방산, 조선 부분 투자 계획이 있지만, 이제 미국 태양광 투자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어, 케미칼 쪽이라든가 이 신재생 쪽으로는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그룹 전반의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인수한 이제 하나 오션 실적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또 미국 태양광 설비 확충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2026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룹의 영업 현금 창출력이 개선되면서 향후 예상되는 투자 부담에 대응하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성이 제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다 주신 거죠, 수석님. 네, 네, 그래도 우리 하나그룹은 저희가 음, 이렇게 5개 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장 뭐 조선, 방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케미칼 부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장 그 밝지 않았나 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하나그룹에 대해서도 저희 뭐 질의를 주시면 한 개 정도 지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한 개 정도 뭐 이렇게 택해서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들 네, 제가 지금 세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그룹 계열사들의 업종별 실적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열 지원 가능성에 따른 등급 변동 여지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네. 계열 내의 주요 업종별 실적은 이제 방산, 조선 부분의 호실적, 그리고 케미칼의 부진, 신재생 에너지의 회복,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는 작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유통 쪽에 안정적인 실적을 더할 수 있겠죠. 방산 조선 부분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양질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의 경우에는 채산성이 우수한 해외 수출 물량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조선은 저가 물량 비중이 축소되고 고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케미칼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세, 또 중국 중심의 공급 부담 확대로 과잉 공급 해소가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 부진한 실적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등으로 뭐 실적 회복이 좀 불확실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등 수요 성장이 견조하고요. 또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되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신재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미국의 정책 네, 변화에 대해서는 맞아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통 같은 경우 아오음을 인수했죠.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룹 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음,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이 비금융 계열사들의 어떤 등급 변동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를 그런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유진입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5개 그룹에 대한 말씀 또 뭐 부족한 대로 Q&A를 마쳤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좀 넘기긴 했는데 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슈, 특정 이슈, 산업을 불문한 이슈. 그래서 그 산업과 특정 이슈가 기업의 신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하는 틀 내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드릴 기회는 오늘밖에 없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SK나 좀 이런저런 부분들 뭐라도 좀 많이 전달드리고 공유하고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하여튼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좀 그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오늘은 뭐 이렇게 5개 그룹 말씀드렸고 10개 그룹에 대한 그룹 보고서는 아마 공시가 지금 됐을 거고요. 그 외에 뭐 오늘 얘기에서 나왔던 이런저런 이슈 산업들 또 오늘 다뤄지지 않은 이제 그 금융 쪽의 이슈들 관련해서도 아마 조만간 또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남아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네, 찐팬에 대한 예우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